재수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작년 수능 성적으로는 원하는 대학교를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수시나 학종에만 관심이 있어서 정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요. 그랬던 제가 6개 학종을 전부 다 떨어지고 수능 성적도 당연히 잘 나오지 않아서 재수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친구들처럼 공부를 많이 해본 것도 아니고 긴 기간 동안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본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1년을 견뎌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까가 가장 두려웠습니다. (1년간) 꾸준히 흔들리지 않고 공부에만 집중하기 위해서는 저는 생활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부 외적으로 방해받지 않고 생활 패턴도 엄격히 관리해주는 기숙학원을 선택했습니다. 강남 하이퍼 기숙학원은 기숙학원들 중에서도 학생 관리가 엄청 잘 되고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강남 하이퍼 기숙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들어와 보니 들어오기 전 생각했던 것처럼 자습 관리나 기숙사 관리 같은 것도 잘 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더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배려해주고 관리해주는 게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었어요. 자습 분위기도 좋고 친구들도 전부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라서 저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공부만 지겨울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친절하고 재미있게 가르쳐 주셔서 좋은 분위기에서 공부했습니다. 저는 매일 학원에서 주는 프린트가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학원에서는 특히 조삼모사라는 수학 프린트를 매일 아침 배부해 주었는데, 이는 제가 혹시나 빠뜨릴 수도 있는 수학 공부를 꼭 잊지 않고 매일 조금씩이나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조삼모사의 문제도 기출이나 수능 연계 교재에서 출제되어서 꼭 풀어봐야 할 문제를 매일 풀어서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프린트에서 모르는 문제들은 제가 질문 당직 같은 걸 통해서 선생님께 물어보고 해결할 수 있어서 이 점이 매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재수를 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제 마음가짐입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대학은 가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재수라는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으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쉬운 방법을 바라는 마음이 컸어요. 하지만 재수를 하면서 이런 마음이 좀 없어졌고, 그냥 좋은 성과를 거두는 건 제가 하기 나름이고 또 제 노력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학원 분위기에 따라서 제가 공부하는 습관도 달라지고 공부하는 양도 확연히 늘었지만, 시험 하나하나에 연연하지 않고 공부 외적인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담담히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건 제가 목표를 위해서 굳은 마음으로 공부에 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공부 외적인 요소로 흔들릴 때 저를 잡아줄 사람이 없었는데요. 올해는 학원의 학과쌤과 학전 담임쌤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공부하는 방법 같은 건 학과쌤이 도움을 주셨고, 불안감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학전쌤의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었어요. 상위권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다 부족한 게 아니라 항상 자기만의 취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확인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여기서 조바심을 내거나 취약점 극복하는 데만 매달린다면 다른 부분에서 점수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습 시간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또한 과목을 불문하고 개념은 철저히 완성해야 합니다. 저는 백지노트를 많이 활용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제가 부족한 개념을 빠르게 확인하고 취약 부분도 같이 극복하는 전략을 세웠어요. 그래서 한 과목이 약하다고 시간 분배를 할 때 그 과목만 치중해서 분배하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모든 과목을 조금씩이나마 매일 꾸준히 한다고 생각하고 빼먹는 과목 없이 시간 안배를 해야 해요. 안 그러면 그 과목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기 때문에 매일 꾸준히 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국어 같은 경우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과목이어서 지문도 제대로 안 읽고 감으로만 문제를 풀었었는데, 재수를 하면서 그게 더 이상은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약했던 비문학 지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수를 시작하고 한 2~3달 정도는
계속 비문학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고 스스로 노트에 지문 정리를 했습니다. 그 후 해설집을 보면 비문학 지문마다 그 간략한 요약 같은 게 있는데 그거랑 제가 한 걸 비교해서 빠진 부분이나 필요 없는 부분을 각각 체크했어요. 시간 상관없이 그걸 하루에 한두 개씩 매일 하다 보니까 모의고사에서 이제 비문학을 이해하고 풀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국어는 그냥 다른 걸 하기보다는 계속 기출문제집을 풀었습니다. 수특이나 수화는 문학 작품을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문학 같은 경우는 제가 재수하면서 모의고사마다 항상 틀리는 파트였는데 항상 몰라서 틀린다기보다는 주어진 작품 지문을 제대로 안 읽어서 틀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비문학처럼 문학 또한 지문에 답이 나와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그리고 저는 올해 수능을 성공적으로 본 가장 큰 이유가 국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어를 잘 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수능장에 들어간다면 성공할 확률이 엄청 높아지는 것 같아요. 수학은 제가 가장 자신이 없고 또 실제로도 가장 부족한 과목이었어요. 작년에 수능 칠 때는 4등급이 나왔었고 재수할 때는 모의고사마다 6평 한 번 딱 1등급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2, 3등급이었습니다. 심지어 11월 사설 모의고사까지 3등급이 떠서 진짜 멘탈이 무너질 뻔했는데요. 하지만 수능에선 21번, 30번 이렇게 두 개를 틀려서 1등급이 나왔어요. 저는 재수를 시작하고 한 3달 동안은 개념서 수투, 미적분 1 확통 이렇게 3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개념 읽고 유제까지 다 풀었어요. 개념을 읽을 때 정말 한 개념도 빼놓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진짜 꼼꼼히 봤는데요. 그리고 저는 학원쌤들의 도움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모르는 게 있으면 무조건 바로 질문을 한 게 엄청난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수학에 대해서는 엄청 부족하니까 특강이나 수업 같은 걸 엄청 많이 활용했습니다. 또 수학은 무엇보다 조금이라도 매일 하는 게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하루라도 안 하면 수학에 대한 감을 잃어버려서 그 다음날엔 예전에 알았던 것도 뭔가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수학은 꼭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 유형이 너무 약해서 그 문제가 스스로 풀릴 때까지 매일매일 그 문제만 연습했어요.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안 나왔다고 멘탈이 깨지거나 실망하지 않은 게 가장 큰 성공 요인인 것 같아요. 저도 11월 사설 모의고사에서 70점대가 나왔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족한 걸 모아서 연습하니까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영어는 올해 절대평가지만 문제는 실제로 옛날보다 어려워졌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했어요. 영어도 국어처럼 지문을 모두 이해한다는 생각으로 읽었고 영어는 특정 단어가 답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로 단어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또한 보기 구성도 한 단어로 답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보기도 꼼꼼히 읽는 연습을 했습니다.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었다고 해서 방심을 하거나 마음 놓고 영어 공부를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탐구 같은 경우는 저는 생륜과 사문을 했는데요. 우선 생륜은 제가 올해 수능 전날 가장 많이 공부한 과목이에요. 생륜은 선지 장난이 많아서 특정 선지들은 꼭 암기하고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평가원이나 기출에 나왔던 선지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텐데 그거 무조건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점점 매년 학자들이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평가원 시험에서 새로 등장한 학자는 그 제시문을 꼭 꼼꼼히 봤습니다. 특히 탐구는 6월, 9월 평가원 시험을 치고 나서 엄청나게 꼼꼼히 다시 봤고 사설이나 교육청 문제도 풀어본 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기출을 최우선으로 공부했고 그리고 수능 전날에는 수능장에서 탐구시험 직전에 딱 볼 거 제가 헷갈렸던 걸 한 장에 정리해서 수능장에 들어갔어요. 저는 시험 직전에 이 종이를 보고 친 게 엄청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사문은 제가 도표를 항상 자신 없어 했는데 도표 문제를 그래서 무조건 많이 풀었어요. 도표에서는 문제에 필요한 스킬이 있는데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사문은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걸 나올 때마다 암기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또 사무는 모의고사에서 시간이 없고 실제로 수능 때도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표가 아닌 문제들은 최대한 빨리 하지만 정확히 푸는 연습을 했습니다. 도표 같은 경우는 제가 약했던 도표 기출문제만 모두 모아놓은 문제집을 사서 그걸 꾸준히 풀었습니다. 그리고 도표 전체를 관통하는 개념이나 문제를 풀 때 꼭 알아야 한다 싶은 개념은 문제를 풀 때마다 일부러 더 사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습 시간 같은 경우 아침 자습이나 쉬는 시간 등 자투리 시간에는 최대한 학원에서 주는 프린트물이나 숙제 같은 거를 다 끝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저녁 후 자습 시간에는 최대한 재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분했습니다. 처음 수학 기본기를 잡을 때는 수학 개념서 보는 거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인강 같은 것도 아예 안 들으려고 했어요. 이처럼 인강도 무조건 듣지 마시고 필요할 때 유동적으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 순간 공부만 지겹게 한 건 아니지만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6월 평가원 시험 치고 나서 해이해졌을 때인 것 같아요. 제가 6평을 좀 잘 쳤었는데 이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으려고 해도 마음이 해이해지고 공부가 어느 정도 끝났나 싶고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공부도 예전만큼 열심히 하진 않게 되고 좀 소홀해졌던 것 같아요. 이때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공부에 집중이 잘 안 돼서 자연스럽게 9월 평가원 시험을 망쳤습니다. 이때 담임 선생님의 조언이 엄청 큰 힘이 됐는데요. 선생님은 저에게 저만 이렇게 힘들고 해이해진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슬럼프를 겪지만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셨어요. 이걸 이겨내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차이를 만드는 거라고 하셨고 전 이 말을 듣고 힘든 상황을 극복해서 차이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기숙학원에서는 모든 시간을 함께 지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가 공부 못지않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만 죽어라 하기보다는 친구들과도 편하게 지내고 공부 외적인 요소들로 스트레스를 절대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통학학원과 다르게 기숙학원에서는 통학하는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투리 시간을 자신만의 공부 시간으로 확보하는 게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학원에서 정규반 수업이 딱 시작했을 때부터 저는 일주일에 한 번든 논술을 꾸준히 수업을 들었는데요. 물론 작년에도 논술을 하긴 했었는데 확실히 실력이 잡힌 상태는 아니었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논술을 기본기부터 잡아주시는 걸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렇게 수능 약 2주 전까지 논술 수업을 계속 들었고 논술 한 달쯤 전부터는 제가 시험 칠 학교 논술 특강만 신청해서 약 5회 정도 써보고 연습하고 첨삭받고 수업을 들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특강이 저한테는 엄청난 도움이 되었습니다. 논술을 쓸 때는 문장 하나를 쓸 때도 문맥을 중요시하며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쓴 주장에는 꼭 근거를 같이 쓴다는 생각으로 근거 없는 주장은 쓰지 않으려고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글을 쓰기 전에는 미리 제가 쓸 답안의 양을 정해놓고 그만큼 쓰는데 얼마나 걸릴지 등을 예상해서 이에 맞춰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재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외부 환경이 어떻든 이에 연연하지 않는 담담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상황에 처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이 가진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엄청 중요해요. 재수를 하다 보면 자기 생각만큼 집중이 안 될 때도 있을 거고 잠이 올 때도 있을 거고 공부가 안 되거나 모르는 게 많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고 심적으로 흔들려서 포기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런 시련이 찾아왔을 때 견디고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모의고사를 못 쳤을 때 찾아오는 불안함이나 우울감이든 모의고사를 잘 쳤을 때 오는 자만심이든 그런 새로운 상황들에 흔들려서 자신이 원래 지켜오던 패턴을 벗어나면 절대 안 돼요. 항상 꾸준히 자신이 계획한 거는 꼭 해낸다는 생각으로 담담하게 공부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공부만 해야 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천천히 여유 있게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도 만들어가면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